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생각을 제대로 안 했는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고, 이게 제 인생을 아주 많이 바꿔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생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느냐, 생각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느냐.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상상하기, 심상화, 또는 정말 내 앞에 나의 그 생각하는 그 대상이 뭐든 간에요. 어떤 장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결과물들, 그냥 어떤 장면들, 우리가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장면, 그 무엇이든 생각할 때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되게 대충 하고 살았을까. 대충이라는 말은 덜 구체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대충 예를 들면, 좀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화질이 4K, 8K가 아니라 16비트, 64비트, 아니면은 여러분들 왜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로딩이 안 돼가지고 가끔씩 화질이 깨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이 덜 돼서 화질이 깨지는 거죠. 그렇게 깨지는 상태로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던 거죠. 내가 앞으로의 할 일이라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랄지, 아니면 꿈이랄지,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무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대충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하는 회사라든지 혹은 창업가들이 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현실화해서 생각하는 능력과 스킬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요.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는 고객의 생각, 고객의 반응, 고객이 아마존에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한 다음에 보이게 될 반응과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설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경영 기법이더라고요. 몰랐죠.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고, 경영에 대해서 찾아보긴 찾아봤었지만 그렇게 일선에서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죠. 그냥 제프 베조스가 문짝을 책상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했다거나, 처음에는 그냥 완전 낡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다거나, 혼자서 코딩을 묵묵히 했다거나, 그런 건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사업을 정말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아보면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깨닫게 된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진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구체적으로 상상하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까?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문득문득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를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시각적인 상상을 잘 못하는 편인데,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지금 눈을 감고 사과를 하나 떠올려봐라. 사과를 떠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봐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빨간 사과가 있는데, 그 빨간 사과를 내 눈을 감고 이 사과를 떠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해봤었죠.
해보니까 그냥 내 눈 앞에는 그냥 까맣고 빨간색 사과. 그러니까 뭔가 사과 모양이 나는 어떤 동그란 물체를 떠올리려고 해도, 그러니까 내 눈알은 굴러가는데 이 눈을 감고 있는 이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서 사과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 뭐 사과를 떠올리는 능력을 4단계에서 5단계 정도로 나누고, 5단계가 이제 가장 구체적인 단계라고 치면은 5단계가 되는 사람들은 사과가 완전 실제와 같이 완전 먹음직스러운 구체적인 사과가 보인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저는 1단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도 아니었어. 2단계는 좀 흐릿한 사과의 어떤 실체가 보이는 상태였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순간에 그 심상화에 대해서 그냥 이게 뭐야 이러면서 넘어갔고, 그 이후에 뭐 시크릿이나 뭐 꿈꾸는 다락방이나 몇 가지 책들을 접했지만 그 앞뒤로 이게 뭔가 사이비스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 비과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데 막 이거를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나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그거를 배우진 않았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좀이 아니라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거죠. 내가 A라는 걸 원해. A라는 상태를 원해.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좀 더 낮게, 좀 물질적으로 말을 해보죠. 내가 100평대 아파트를 원해. 근데 그 아파트가 어디에 있고, 그 아파트가 몇 층짜리이고, 그 아파트는 방이 몇 개고, 그 아파트는 뭐 아파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집이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집을 원하는데 그 집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평수이며, 벽지는 어떤 모습이고, 방의 구조는 어떻고, 그 집에 시간대별로 빛은 어떻게 들어오고, 그 집에서 소리를 냈을 때 울림은 어떻고, 그 집에서 보이는 뷰는 어떻고, 그 집의 냄새, 그 집의 향기, 그 집 주변의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집이 있다, 어떤 주거 상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되게 막연하게 떠올렸구나 지금까지. 근데 뭐든지 그랬어요. 뭐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하는 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죠. 내가 하는 일의 결과를 그냥 막연하게 어떤 문자 또는 문장 또는 느낌, 그냥 키워드로 전혀 이미지라든지 뭐 시각이라든지 어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게 그냥 추상적인 상태로 그냥 내가 하는 일의 어떤 결과물을 생각하면서 일해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일을 해나가면서 마주치는 어떤 순간들이 되게 새롭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이 일이 완성이 될 거면 이 일을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이 완성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이 중간중간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 거고, 이 단계에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단계에서 넘어갈 때 이렇게 될 거니까 이 단계쯤에서는 이게 필요할 거고, 이거 필요하면은 이게 또 따라와야 되고, 그런 시뮬레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저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이었던 거였습니다. 그게 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작용을 했고, 지금 이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재밌는 건 어렸을 때 그렇다고 시뮬레이션을 싫어했냐? 아닙니다. 제가 좋아했던 게임들의 장르는 대부분 전략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시뮬레이션, 즉 그 상황을 마치 내가 직접 겪으면서
그 상황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진행하는 게임들을 저는 좋아했었는데, 전략, 시뮬레이션 이런 키워드에 되게 환장했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런 시뮬레이션 하는 능력을 제대로 키우지는 못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이게 되게 뼈아픈 깨달음인데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시뮬레이션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진짜 시뮬레이션 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걸 많이 배우고 있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 전략들, 습관들에 대해서 요즘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부를 할 것도 없고 그냥 실천하는 거죠. 연구하고 실천하는 거, 공부도 해야겠지만, 그게 저의 최근에 근 한 2년, 근 1년 6개월, 이렇게 2년, 1년 6개월 나눴을 때 주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고, 또 저의 인생을 아주 크게 바꿔줄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도 시뮬레이션 하는 능력이 좋으신지요? 혹은 아예 관심이 없으신지. 그런데 적어도, 그러니까 심지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일 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시뮬레이션 하는 능력이 매우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하는 능력이 나쁘면 일을 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